안녕하세요. 빛날맘 쑥쌤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인플루언서 분들께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바로 이 모음 집 챌린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육아 모음 집 챌린지, 리빙 모음 집 챌린지 이렇게 각 주제마다 모음 집 챌린지라는 새로운 미션 키워드가 생겼습니다. 원래 보통 그냥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제일 상단에 미션 키워드가 생겼고요. 이거를 신청하면 좋은 게 뭐냐? 일단 매주 5만 원씩 네이버 페이를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네이버 메인에 뜰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면서 꼭 베스트 우수 후기로 뽑히지 않아도 이득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고 이 챌린지를 등록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 가이드를 잘 읽어보시지 못하고 올리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저만 좀 등록할까 싶다가 아무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인플루언서에 붙으면 이렇게 키워드 챌린지를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번거롭고 장점인 것은 네이버 검색했을 때 인플루언서 탭이 따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우선적으로 뜰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키워드 싸움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박터지고 번아웃과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그러니 사실 인플루언서가 아니신 분들부터 인플루언서 분들 모두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멘탈 관리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걸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는 표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즐거운 사람들이 없으면 이거 꾸준히 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집 챌린지가 오픈되어 있는 것들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서 가이드 중에 빠뜨리지 마셔야 되는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모음 집은 두 번째 챌린지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 육아가 없었어요. 사실 클립 크리에이터라던가 피드메이커에는 육아가 포함되지 않아서 메인에 뜰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거든요. 저는 육아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되게 감사한 기회이기도 했고요. 지금 패션 뷰티, 여행, 영화, 리빙까지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이 키워드 챌린지 등록하기에 보시면 상단에 이게 항상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도 벌써 2개 정도 등록을 했는데 각 글이 이 메인의 홈 탭에 뜨면서 조회수를 상당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꼭 같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집 챌린지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하단에 네이버 인플루언서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안내가 있는데 시즌2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검색과 홈피드 영역에서 다양하게 노출이 되고 있고 우수 창작자를 매주 뽑는 것 같은데 각 주제별로 한 명씩 뽑더라고요. 그래서 리워드로 한 5만 원 정도 네이버 페이를 주는 것 같아요. 총 보상이 4천만 원 정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대상 주제는 여행, 패션, 뷰티, 리빙, 육아, 영화. 이번엔 6가지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좀 한 곳에만 치중되지 않고 사실 클립 크리에이터도 그렇고 피드메이커도 그렇고 모든 주제를 좀 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지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일단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음집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최소 5개 이상의 키워드를 묶음으로 베스트 집, 탑5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미션 키워드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리워드는 뭐가 주게 되어 있냐면 베스트 챌린저 상으로 최소 10건 이상을 참여하신 분 10명을 뽑아서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10건 이상 발행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수 챌린저 상은 20명한테 5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질이 좋은 분들, 그 다음에 주제별 컨셉이 돋보이게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제별 3명은 50만 원 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 정말 꾸준하게 쓰신 분들 50명한테 20만 원 준다고 하고요. 주간 베스트는 매주 5명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만 원은 잘 쓰시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데 위에 것들은 플러스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은 지금 15일까지고요. 대상자 발표는 8월 29일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가이드를 준수해야 된다고 써 있고요. 베스트 챌린저 상은 특별히 최소 10건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나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이게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 여행 주제를 검색하시는 분들이나 패션, 리빙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인플루언서 주제에 맞는 챌린지 참여 가이드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2가지만 보자면 여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5개는 꼭 항목을 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소가 5곳은 꼭 넣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탑7을 쓰실 수 있고 아니면은 탑10을 쓰실 수 있고 그렇기는 하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물론 베스트를 노린다면 해볼 법은 한데, 선택입니다. 일단은 최소 5개는 꼭 넣어주실 것.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이미지는 슬라이드로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리뷰 쓸 때 사진글 쓰잖아요. 안 돼요. 이미지는 슬라이드로 써야 돼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걸 무심결에 봤다가 놓쳤던 부분인데 결국 그거는 챌린지 등록을 뺐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는 슬라이드로 꼭 첨부하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건 여행이라서 여행 정보는 꼭 이런 식으로 넣는 걸 좀 좋아하더라고요. 인플루언서 뽑히시는 분들도 보면 이렇게 쓰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 운영 시간, 입장료 이렇게 정말 피곤합니다. 인플루언서 분들 모두 힘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꿀팁 따로 쓰고 이렇게 장소도 꼭 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건 모든 주제 동일한 건데 블로그 컨텐츠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클립 안 돼요. 그 다음에 모음집 형태여야 돼요. 그래서 사진 슬라이드로 짝짝짝 가면서 5가지 키워드 물건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신규 발행 컨텐츠로 7월 8일 이 이벤트 기간 안에 쓰신 것만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와 관련된 키워드 챌린지는 키워드 다른 거에도 참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주의사항 수익성 링크 안 됩니다. 경제적 이해, 뭐 쿠팡 파트너스, 쇼핑 커넥트 다 안 됩니다. 이런 광고 글로는 챌린지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면 단 이전의 대가성으로 받은 광고 및 체험 상품이 본문의 나열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참여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협찬으로 지금 글을 쓰는 건 안 된다. 그런데 옛날에 협찬을 받았던 사진을 갖고 오거나 옛날에 체험단 받았던 제품 사진을 내가 다시 찍는 건 괜찮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 제목에 이것 좀 쓰지 마세요. 여행 모음집 챌린지 문구. 여러분 검색하면 은근히 모음집, 육아집 이렇게 모음집이라고 쓰신 분 많아요. 많습니다. 이거는 얘네가 제목에 쓰지 말라고 써 있어요. 굳이 또 왜 이걸 빼라는지는 잘 저도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쓰면 또 도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건지 어쨌든 메인에 글을 띄워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려는 취지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해 달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결하고 직관적인 제목이 노출 추천에 용이하니 참고해 주십시오. 이거 쓰지 마세요. 집 챌린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맛집 또는 카페 모음 글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행은 여행지와 지역 명소 관련된 정보를 올리셔라 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 동일하게 말하는 게 생성형 AI 활용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거 좀 티 나죠? 여러분들 글 써본 분들은 사실 챗GPT로 이제 쓰시고 하는 글 어느 정도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거를 조금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투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복사하는 거는 얘네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색하게 쓰는 거는 이제 쓰지 말아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주의사항이고요. 추가로 간단히만 얘기를 드리면 챌린지 키첼에 등록을 하셨더라도 그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에 해당이 되면 등록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뭐 공식 홈페이지, SNS 사진 다 괜찮은데 출처를 명확히 하라라는 거고요. 매주 1회 이상 연속 참여해야 되나요? 이런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정해진 기간이 있잖아요. 8월 15일까지만 그냥 자유롭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요거 좀 안전하게 최대한 좀 일찍 좀 쓰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벌써 지금 8월 15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소 10건 이상을 작성해야 베스트 챌린저 대상이 이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속도를 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가 풀어냈는데 이거는 가이드도 일단 슬라이드 사진으로 넣어라 뭐 밑에 형식도 있기도 하고 5가지 이상의 정보를 넣어야 된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이 있죠. 그리고 추가로 리빙 육아 쪽도 살짝만 살펴보자면 뭐 6개, 7개 다 괜찮아요. 5개 이상만 리스트를 작성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집 가이드도 비슷합니다. 모음집 챌린지 문구 제발 제외해주세요. 각 항목에 추천 사유를 써주세요. 아이템 소개라면 사용 팁을 써주세요. 그래서 사진은 똑같습니다. 슬라이드 첨부, 그 다음에 주요 내용, 제품 정보를 넣거나 이렇게 꿀팁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예시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용은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걸 쓰는 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핸드폰에서 저는 사진을 저장
저장을 하고 PC에서 쓰는 게 굉장히 빠르게 타자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 편집도 한 방에 가능하잖아요. 모바일 앱에서는 한 장씩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인플루언서 분들은 글도 되게 많이 쓰셔야 되고 사진 장수도 많아야 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쓰시면 손가락 너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저장을 키워드별로 해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글을 발행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한 번에 PC에서 작업을 편집을 다 해놔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날 때마다 PC 또는 핸드폰에서 글 작성을 하면 굉장히 빨리 글을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5가지를 갖고 와서 글을 써보려고 하고요. 이걸 좀 예시를 들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키워드 챌린지에 해당하는 키워드도 등록하려고 2가지를 일단 써봤고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키워드는 키워드 욕심을 좀 더 냈을 건데, 더 여러 가지 넣었을 건데 2개만 넣고, 아무래도 메인에 떠야 되는 글이니까 뒤에 그냥 설명하는 후킹 멘트 같은 느낌으로 꾸민말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뭐 재밌게 편하게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베스트 5가 아니더라도 사실 탑 5 뭐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대로 넣으시고, 그리고 핸드폰에서 저장한 다음에 PC에서 편집 또는 발행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슬라이드로 사진을 넣으시면 그럼 얘가 이제 편집이 안 눌러지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상관없는 사진을 한 장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다 슬라이드로 원래의 규칙대로 넣어줬어요. 가이드대로. 그리고 얘는 필요 없는 사진인데 한 장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낱장, 이 사진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편집을 할 수 있게 떠요. 그러니까 슬라이드로 했을 때는 다른 슬라이드를 사진을 구분할지 말지 이런 게 뜨는데, 추가로 사진 한 장만 넣으시면 더블 클릭했을 때 편집 창이 뜨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필터 하나 넣고 안 넣고가 차이가 크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클리어 필터랑 그 다음에 한 번 더 크림이라던가 다른 거를 조금 은은하게 하나 더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클리어 필터 한 번 넣어주고,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사진에 이 서명, 저작권 표시 꼭 해주세요. 최근에 저희 팀에서도 저희 사진 가지고서 그대로 퍼가가지고 허락도 없이 쇼핑 커넥트 수익화하는 데 사용하시더라고요. 사실 옛날에는 중고나라에 가져가서 멋 모르고 그냥 판매할 때 우리 사진 갖다 쓰시는 분들, 이거는 사실 모르고 그냥 한두 장 자기 물건 팔려는데 그 제품을 까기가 귀찮아서 또는 무거운 제품이라서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그거는 그래도 조금 넘어갈 법도 한데, 이거는 너무하는 게 우리 사진 그대로 다 애들 사진 가져가서 자기 쇼핑 커넥트 수익을 낸다.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서명을 중간에 이렇게 사진을 가리면 좀 안 이뻐서 안 넣고 이렇게 끝에 안 보이게 좀 넣었었는데 이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어떤 로고나 이런 어떤 그림 같은 거라도 자기만의 표시를 넣어서 사진을 잘라도 내 로고나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사용을 못하게끔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는 가정하에 보실게요. 그러면 여기 위에 편집이 다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짜라락 편집을 하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슬라이드 사진은 10장까지만 가능하고 10장이 넘어가면 슬라이드로 안 돼요. 그래서 10장 이하로 해주셔야 이 슬라이드 기능이 먹힌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템 파일 5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인용구 뭐 하나씩 지정해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뭐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행 쪽은 표를 사용하지만 우리 육아나 리빙 쪽은 제품명이나 가격 정보라던가 어떤 사용 팁이라던가 어떤 장단점이라던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 미션의 진 면목을 파악하고 글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인에 뜰만한 글을 원한다. 되게 정보가 여러 가지 모아져 있는 컨텐츠를 원한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결국 육아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되는 것들을 조금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꿀팁보다는 좀 제품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올리시는 것들을 네이버가 좀 좋아하지 싶은데, 항상 먹히는 거는 이케아, 다이소 이런 브랜드는 항상 먹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 시즌성을 좀 노리시는 것도, 테마를 잡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기, 유아, 초등, 뭐 방학, 뭐 여러 가지 우리의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나만의 아이템들을 잘 녹여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쉽게도 이제 수익성 대가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나 쇼핑 커넥트 수익을 넣을 수는 없는데, 만약에 넣고자 한다면 베스트 5 밑에 옛날에 쿠팡 파트너스나 쇼핑 커넥트 그 링크를 뭐 바로 가게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적어도 이 키워드를 제 관련된 걸로 쓰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되게 뭉뚱그려서 썼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애드포스트 달리기가 애매하거든요. 근데 아예 정확한 명칭, 그러니까 아기 신생아용 가습기 추천 베스트 5 차라리 이러면 밑에 애드포스트가 딱 가습기가 달려서 이게 올리기만 해도 메인에 좀 잘 뜨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품 중에서 좀 구매하고 싶은 것들로 모으신다면 조회수도 가져가고 애드포스트 수익도 꽤 늘어날 거예요. 저는 주제별 베스트 상이라던가 수고의 상 뭐 이 정도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리는 거는 저는 좀 놀이 위주로 사실 많이 올려보려고 제 전문성을 좀 살려보려고 하는 게 있고 꾸준히 하는 거는 당연히 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열심히는 해볼 수 있어서 10개는 최소 꼭 올려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혼자만 글을 써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켜봤을 때 제목에 저 집을 계속 쓰시고 해시태그도 다 넣으시더라고요. 해시태그는 넣어라 넣지 말아라는 말이 없으니까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제목은 분명히 이 쓰지 말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하셔서 가이드에 맞춰서 글을 쓰셔 열심히 썼는데 저거를 받지 못하시거나 아쉽게 이제 메인에도 못 뜨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녹화를 해보았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주제는 다른 가이드를 꼭 이렇게 제대로 숙지를 하고 아쉬운 일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플루언서 참 쉽지 않죠.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시작이었더라고요. 그쵸? 그런데 인플루언서를 떠나서 우리가 처음에 블로그를 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다 함께 응원하면서 글을 잘 써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베스트 아이템 아니더라도 서로서로 좋은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또 이겨내고도 블로거들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화이팅입니다.